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분노의 논평을 보내드리게 돼서 참으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한국의 국민 기업 관리들이 치욕의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산업통상부 과장 두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경제산업성 과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외국에서 온, 그것도 한때 동맹이라고 일컬었던 한국의 관리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창고 같은 곳에 회의실도 아닌 창고 같은 곳에서 이런 치욕적인 대접을 했습니다. 간이식 테이블, 앉은 테이블도 간이식 테이블 비슷한 것이었고, 의자도 간이식 의자 비슷한 것. 자, 그리고 이 창고 같은 이런 건물에는 쓰지 않는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옆에는 화이트보드 하나 달랑 있었고, A4 용지 두 장을 붙여서 협의회가 아니라 사무적 설명회라는 것을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과장들이 들어갔을 때 일본의 과장들은 정면을 응시한 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치밀하게 짜여진 의도적인 모욕주기.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장소를 박차고 나와서 회의도 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하니까,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니까 이런 치욕을 견뎌가면서 5시간 넘게 회의라고 앉아서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치욕뿐만이 아닙니다.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통지했습니다. 24일까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선포하겠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르면 절차에 따라서 내달 8월 15일 이 조치가 발표될지 모릅니다. 8월 15일을 겨냥을 해서 일부러 그 날짜를 겨냥을 해서 일본이 발표할지 모릅니다. 왜냐? 8월 15일 74년 전에 너희들이 해방됐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진짜 본격적인 치욕의 이런 날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술국치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기해국치, 올해가 기해년이기 때문에 황금돼지해라고 하는 올해 기해년에 우리는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핵심 소재 3개를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일종의 본격적인 선전포고에 앞서서 일종의 시초전입니다. 본격적인 포격전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대해주는 나라,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그 나라를 믿고 우대해주는 나라라고 일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27개 나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동유럽의 불가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아르헨티나나 불가리아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7개의 나라가 우대받는 품목은 전체 1115개입니다. 핵심 조세 3개는 일종의 간복이었고 1115개에 달하는 전략물자가 만약에 우리가 우대를 받는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이 품목을 수입하는 데에 시간과 절차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방위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산업성은 경제전쟁에 비유하자면 대본영입니다. 대본영.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지휘했던 대본영, 그 대본영의 일개 과장급이 이런 선전포고를 한국에 해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아니고 아소다로 재무상도 아니고 고노 외무상도 아니고 대본영의 일개 과장급 관리들이 이런 선전포고를 하는 또 다른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은 이번 접촉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이지 수출 금지가 아니다. 핵심 조서 3개도 이것을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91일 정도 걸리는 통상적인 절차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논리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설명회의지 협의회가 아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당신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선전포고지 당신들과 함께 뭘 협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선전을 포고받으면 맞대응 선전포고를 해서 강력한 반격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일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왜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의의 눈물 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날 협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뤄졌다고 합니다. 전략물자를 북한을 포함한 제3국에 수출한 바가 없다.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어느 나라가 더 잘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기타 등등. 일본이 내건 이 안보 전략물자 프레임에 결국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보 전략물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곁가지로 일본이 한국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곁가지 프레임입니다. 경제전쟁의 본질은 이미 아베가 얘기했습니다. 아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우리는 우대국 대우를 해줄 수 없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논리로 일본은 WTO에서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며, 저는 비록 한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적국의 지도자지만 아베의 논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어떻게 우대국 대우를 해주겠는가? 이런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겠습니까? 1965년의 한일협정과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 2개의 약속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어 깨버리는 나라에게 어떻게 우대국 대우를 해주겠는가?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선조처럼, 이 나라의 조선처럼 지금 원군,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 성숙한 나라다. 두 나라는 다 정부면 정부,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민간이면 민간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 미국은 중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돼서 해결이 되지 않고 미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미국은 중재할 것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기대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 동맹이다. 우리는 이 3국을 위해서 뭐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현재의 미국 입장은 주한 해리스 대사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것일 겁니다. 자, 당분간 원군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확전할 것입니다. 지난해 70주년 때 그렇게 8.15 70주년 때 그렇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국민과 세계와 일본을 속여가면서 호들갑을 떨더니
3.1운동 때 사망한 숫자가 한국이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정부기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최대 많아야 934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계에 대놓고 7,500명이나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고 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2만 명이나 죽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보복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것이다 라고 국회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큰 소리 친 강경화 장관은 지금 아프리카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심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정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과 관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기해 국치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